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코젤입니다. 아, 네. 그 애칭이 바뀌신 네. 거죠? 새로운 분이 아니시고, 네, 애칭이 바뀌신 겁니다. 저번에 들어보니까 너무 우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바꿔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케빈이요? 네. 네. 어떻게 코젤. 코제, 왜 네. 코제로 바꾸셨나요? 제가 좋아하는 맥주 중에 흑맥주 이름 중에 코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로 바꿨습니다. 아, 네. 너무 좋아하시나봐요. 네, 진짜 좋아합니다. 네. 그거 말고 또 좋아하는 맥주 있으세요? 아니요, 코젤? 네, 그 정도. 맥주 외우고 가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뭐. 근데 북한에 대동강 맥주 뭐 이런 거 유명하다 하잖아요. 맞아요.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동강 맥주랑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대동강 페일 에일이라고 파는데 그거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비슷하게 해서 만든 게 있어요? 대동강. 그렇다면서 팔긴 하는데 대동강을 안 먹어봤으니까. 대동강 맥주를 안 먹어봤으니까. 근데 맛있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한번 먹어보고 싶다. 네.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대동강 페일 에일이라고. 누가 만든 거죠? 그냥 뭐 비주류 맥주 만든 사람들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냥 지들끼리. 신기하다. 네. 비슷할까 맛이? 네. 그 다양한 우리 그 의견들을 듣기 위해서 대학생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일당백 역할을 해주실 우리 코젤님께서 네. 들어본 것 같아. 코젤님께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그 이제 기사는 일단 농업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농업. 네, 그래서 북한이 최근에 이제 농업에 나노 기술을 도입해서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좀 밝혔습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것도 생소한데 나노 기술이란. 네, 나노 기술이라는 거는 10억분의 1m를 네. 얘기하는 겁니다. 10억분의 1m를 나노미터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감이 잡히세요? 아니요. 1억만 해도 돈으로도 뭐 상상도 못할 X인데. 네. 그래서 10억분의 1m가 나노미터인데요. 이 단위로 근접한 이제 단위들이 그런 물질들이 원자, 분자, 초분자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의 원자, 분자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대략 화학 시간에 들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 이 정도의 작은 크기 단위에서 물질을 합성하고 조립하고 제어하고 그 성질을 측정 규명하는 뭐 기술을 나노 기술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반화된 이제 나노 기술은 이제 적어도 1에서 이제 100 나노미터 크기를 가진 물질들을 다루는 기술이라고 좀 정의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냐면은 표면과학, 뭐 유기화학, 분자생물학, 반도체 물리학 뭐 등 많은 미세 제조 등의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런 데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뭐 의학이라든가 전자공학.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렵네요. 네, 그리고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농업이랑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는지 네네네네. 농업. 농업이라는 거는 또 이제 그 노동신문이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농업과학원에 북한 농업과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농업 나노기술 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저 갑자기 나노기술연구소라고 하니까 생각이 든 건데 북한 같은 경우는 외래어를 순 자기말로 변형시키잖아요. 근데 나노 같은 경우는 그냥 가져와서 쓰는 건가요? 네, 그렇네요. 근데 신기하네요. 네. 뭐 나노라는 말은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옛날에 이제 뭐 북한에서 한때 CNC 이런 게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CNC가 CNC거든요. ABC 할 때 CNC인데 CNC가 이제 컴퓨터 제어 기술. 그래서 이제 엄청 초정밀 그런 제어 기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그 CNC도 영어로 쓰더라고요. 그래요? 북한도 많이 열려가는 추세인가요? 네네, 약간. 일단은 뭐 수치 제어라고 해가지고 뭔가 CNC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뭔가 말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컴퓨터 수치 제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좀 길어지니까 CNC라고 해서 하고 또 상용화돼 있어서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 같고 사실 북한이 외래어를 아예 안 쓰는 건 아닌데 우리보다 적게 쓰는 거다. 텔레비전도 이제 뭐 텔레비전 이렇게 쓰죠. 북한이. 그래서 뭐 라디오도 이제 라지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식의 이제 그런 외래어를 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식 외래어가 일상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건 하나의 미국식 외래어인 거잖아요. 프랑스식은 또 다르고 라디오를 표현하는 말의
그런데 어쨌든 북한은 외국의 이제 문물이나 이런 걸 주로 소련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소련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나노라는 말은 미국식이네요. 아니 모르겠어요. 잘. 네, 저도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농업과학원에 농업 나노기술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농업용 나노 살균제, 그러니까 나노 기술로 살균제를 만들었나 봐요. 그다음에 나노 생물 성장 촉진제,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도 나노. 그다음에 나노 생물 성장 촉진기, 뭐 기계도 있나 보고, 나노 빛 합성이 광합성을 얘기하는데 나노 광합성 강화제, 그다음에 금강 약돌 나노 활성제 이런 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나노 규소 비료, 나노 기능성 방막 등을 개발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나노 규소 비료 이렇게 하니까 네. 북한에 비료가 막 많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보통은 뭐 소똥으로 거르는 인분 네네네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북한이 네 나노 규소 비료라는 거를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제 나노 규소 비료가 벼, 옥수수, 밀, 보리 등의 농작물의 병해충이나 이제 농작물 쓰러짐 현상이 있대요. 농작물들이 이제 바람에 쓰러지는 건데 그런 현상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의 물 흡수나 배출을 유지하면서 소출을 높일 수 있게 하는 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일반 규소 비료보다 뭐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 정도라 해가지고 아주 경제적이고, 규소 결합지대, 염분 pH지대 뭐 이런 데서 규소 결핍지대, 네. 염분 pH 지역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규소가 많이 부족한 지역이나 염분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 뭐 염분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이런 데들 있죠. 그런 데서도 높은 수확을 이제 담보를 하면서 물 절약형 농법으로 이제 그걸 실현하는 수단의 하나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절약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좋네요. 네네네.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그래서 네. 제 집 앞에가 논밭이 있는데 네. 항상 여름에 태풍 불고 그러면 그렇게 다 쓰러져요. 우리나라도 아직 이런 거를 뭐 안 쓰고 있는 건가?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농촌진흥청 이런 데 발간된 미래 네. 전략 리포트 뭐 이런 게 2014년도 10월에 나온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따르면은 식품과 농업에서 나노 기술은 초기 진입 단계. 초기 진입 단계다. 이제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노 기술과 생명공학 및 농업, 환경과학의 융합이 앞으로 혁신적인 진보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포트가 나노 기술의 이용으로 네. 제초제, 이제 농약, 비료의 사용량을 감축하고 효율을 증대하는데 필요할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식품의 안전성, 영양 성분의 정확한 전달, 생산 및 유통 모니터링, 포장재 혁신 이런 데 이용될 것 같다. 이렇게 농촌진흥청이 리포트를 발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이렇게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네. 북한처럼 이제 뭐 지금 뭔가 제품이 개발되고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예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노 기능성 이제 방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이거는 또 뭐냐면은 나노 기능성 이제 재료를 방막에 입힌 거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비투각성을 높이고 네. 보온 효과를 높여가지고 오판 안에 있는 온도를 높여서 튼튼한 모를 키우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준다. 이게 이제 막 같은 거 입힌 네. 거인 것 같은데 벼에 쓰이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이번에 이제 제가 농촌에 이제 이제 연대 활동이나 이런 걸 갔었는데 네. 어떤 저희가 이제 도와드린 그 분이 이제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가 너무 크게 자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도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엄청 큰 포대에 하나 네. 나오고 2개 나오면 엄청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막 알도 굵고 한 3-4개씩 나왔다고. 그 큰 포대가 3-4개인가 한 5개까지 나오기로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 밭에서 이만큼이 나오냐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생물 뭐 비료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자를 팔러 나갔는데 막 주변 사람들이 막 감자 박사를 불리는 사람들이 있대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렇게 감자를 잘 키웠냐고. 그래서 이제 막 비결 좀 알려줘서 막 그래서 막 알려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친환경이 좋은. 그렇죠. 미생물 비료 뭐 네. 이런 것들이 요즘 각광도 받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수확량도 엄청 늘고 이게 너무 그러니까는
본인 스스로가 너무 놀라셨어요. 어떻게 알이 이렇게 굵게 나왔지 이러면서 네. 저희랑 같이 일을 하는데도 계속 감탄. 그래서 이런 비료를 어떻게 쓰냐 하나에 따라서도 농작물이 그 수확량이 배로 높일 수도 있구나. 그래서 북한도 그런 걸 잘 아니까 비료 생산, 방막, 네. 방막 이렇게 뭐 개발 뭐 이런 데 많이 네, 이렇게 힘을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북한이 어쨌든 과학기술 발전 이런 거 강조하는 거 혹시 아세요? 듣기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네.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종 기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 없는데 반해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균일하게 네. 아주 자기들만의 기술로 꾸준히 네. 발전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 그래. 방송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네,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한 것 같은데 네. 꼭 그런 건 막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네. 한국에서도 많이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 투자도 많이 하고 많이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북한도 마찬가지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집중하는 부분이 이제 생명공학, 정보기술, 그러니까 뭐 정보기술 하면은 뭐 IT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IT를 정보기술이라고 하죠. 그러면 혹시 북한에서는 IT 기술 개발해갖고 국민들을 더욱 이렇게 결속시킨다거나 감시하거나 그런 걸로는 이어지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거기 내부 이제 인트라넷을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활용이 되긴 하겠는데 뭐 감시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네. 북한이 어떻게 그 내부 인트라넷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죠. 네. 알 길이 없는데 이제 북한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쓰고 있고 이제 자체적으로 뭐 핸드폰 이런 것도 개발을 쓰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자기가 개발한 건 아니지만 이 통신망 이런 게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 나노 기술, 우주 기술 이런 것들에 이제 분야에 이제 집중을 해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우주 기술이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게 미사일 아니냐. 네. 그래서 진짜 북한 입장에서 인공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인공위성 많이 개발하고 나중에 달까지 갈 거다. 이렇게 북한이 얘기하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현재 위성 띄우는 건 있어요? 네. 위성 띄워서 이제 위성에서 뭐 방송도 하고 북한 주장입니다. 이거는. 네. 그건 진위 여부는 모르겠고. 뭐 진위 여부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노 기술이 사실은 이제 그 금속, 기계, 경공업 이런 데서 새로운 질적 비약을 담보해주는 핵심 기초 기술이다. 그래서 과학기술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민생활 향상, 경제 발전에서 특별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나노 기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식량 문제를 풀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나노 기술의 적용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노 과학, 나노 어쩌고저쩌고 붙이는 과들이 네. 2000년대 초 이럴 때 한때 엄청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약간 아직 그런 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좀 전반 나노 붙이기 이런 돌풍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뭐 새로운 기술이다 이렇게 막 얘기가 되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 나노 기술 자체에 대한 위험성 이런 걸 얘기하는 문제점 이런 것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이런 물질과 기기를 만들 수 있지만 네. 사실 제가 봤을 때 이게 어쨌든 분자 원자를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뭔가 그 유해한 인체 유해한 물질들을 뭔가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네. 좀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이런 거잖아요. 뭐 GMO 네, 이렇게 GMO. 하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위험성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런 게 있어서 나노 기술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북한은 과학 기술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규제들을 기본 당연히 좀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네. 한국은 이제 규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이게 규제가 정당하지 않냐 뭐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네. GMO 뭐 기사 여러 개 보니까 심각하다고.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기사가 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북한이 이제 농업에 또 관심을 좀 기울이고 있다 이런 또 기사라서 같이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북한이 감자순을 착즙한 액으로 네. 이제 농약 사용도 줄이고 해충 구제에도 효과를 보고 있다. 저농약 농법을 구현한 거죠. 감자순을 이용해서. 감자순 좋아하세요? 아니요, 먹어본 적이 없죠. 그죠, 엄마가 그죠. 항상 파내거든요. 감자 싹 나면은. 그쵸.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죠. 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네. 우리 고구마 순은 먹나요? 그쵸? 고구마 순도 안 먹죠. 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고구마 줄기를 먹는구나. 그러죠. 아, 그치. 고구마 때. 그치. 아, 순을 먹진 않죠. 그죠?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거를 아무도 안 먹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거를 삭즙을 해가지고, 네. 이제 농법으로 쓰고 있나봐요. 농약, 대안으로.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17일 노동신문에 따르면은, 네. 이제 황해북도의 은파군의 농업 일꾼들이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개발한 것 같아요. 이 방법을. 농업 그냥 하시는 그냥 농민분들이요? 네네네. 대단하시네요. 네. 어떻게 이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기하죠. 네. 착즙액을 만들기 위해서 감자순은 이제 꽃피기 시작해서 열흘 정도 뜯어준대요. 그러니까는 감자순이 꽃피기 딱 시작해서 열흘 정도 있다가 뜯어준다? 열흘 그 이후에 여덟 정도 뜯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자 농사에 이제 지장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자가 빨리 여물어 역병에도 적게 걸리고 소출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친환경적이네요, 진짜. 근데 그 너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그거 일일이 다 뜯고 있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착즙액을 만드는 방법도 소개를 했는데, 네. 먼저 감자순을 비닐 안에 넣고 다진대요. 이렇게 그냥 쿵쿵 다지는 거예요? 다지고 비닐 안에 덮어두고 며칠 동안 넣어두면 감자순이 물러지면서 착즙액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착즙액에 적은 양의 폐유, 화학 농약을 섞어서 이용하면 해충 구제 효과가 다른 화학 농약 못지않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은파군에서는 네. 감자순 착즙액을 이제 기초화해가지고 이제 농농사, 옥수수 농사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고, 어쨌든 만들기도 쉽다고 하거든요. 이게 만들기 쉬운 편이란가 봐요. 다른 농약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화학 농약의 사용량을 줄여주고 해서 누구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화학 농약 쓰면서 땅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감자순 착즙액 이거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농약으로 일종의. 근데 이제 감자의 싹에는 독성분인 솔라닌이 포함되어 있다. 이래서 못 먹게 하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은. 그럼 그 솔라닌이 그렇게 안 좋은가요? 어떤 효과가 있길래 그렇게 못 먹게? 이게 독성분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메스꺼움, 설사, 구토, 위경련, 그다음에 심부 정맥마비, 이게 좀 심각해 보이는데, 네,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독성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kg당 3에서 6mg 정도 섭취를 하면 목숨이 위험한 걸로. 먹으면 안 되는. 네, 아예 먹으면 안 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한국에서는 북한에서 이렇게 농민분들께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만들고 그러시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건가요? 네. 한국에서도 제가 이제 좀 알아봤더니, 네. 한국 유기농 협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2015년도 4월에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낸 거죠. 네. 그래서 감자 잎이랑 줄기, 껍질을 이용해서 천년 살충제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감자가 쓸 데가 진짜 많네요? 네. 감자가 버릴 곳이 없네? 네네. 근데 이제 유기농 협회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은 감자 순이잖아요. 네. 서로 이제 막 교류를 하고 하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네.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게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 학생탐구 발표대회가 있어요. 여기서 감자에서 추출한 솔라닌을 이용해서 천연 살충제를 만들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돼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학생이 이런 거를 연구할 생각을 했나.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솔라닌이 싹이잖아요. 어쨌든 순. 그래서 한국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먹어보고 탈이 났나? 그래서 연구를 해보려고 했나? 그러니까요. 어쨌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북한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감자를 활용을 해서 뭔가 살충제라든가 이런 식으로 유기농법으로 쓰려고 하는 좀 유기농법 차원에서 좀 쓰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같이 정보 교류가 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나노 기술 같은 경우도 농업에 도입되는 게 아까도 봤지만 2014년도 자료에 의하면 이제 도입 단계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은 이미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서로 같이 교류하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통일이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통일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좀 기사 보면서 전반 좀 어떠셨나요? 일단
농업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그 아까도 말했듯이 시골에서 사는데 그럼 집 앞에가 다 논이고 밭이고 그래서 농민분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셔갖고 힘들게 이렇게 일을 하는 걸 봐요 제가. 근데 보면은 너무 고돼 보이거든요 농업이. 그래서 아니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데 좀 더 이렇게 편하게 재배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건가 싶은 건데 이 기사 보니까 북한에서는 농업에 관한 그런 과학 기술들을 끊임없이 계속 개발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농업에 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런 게 약간 좀 궁금하네요. 기사를 보면서.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보면은 이제 농촌에 이제 뭐 연대 활동이나 이런 거 쭉 농활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걸 쭉 가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그런 기계나 그런 비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긴 하는데 이제 기본 농업 자체가 되게 천대받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막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연히 진짜 어제 이제 페이스북을 보는데 카이스트 출신의 이제 젊은 그 어떤 학생, 약간 졸업한 사람이겠는데 농업에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막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막 개발하고 키우고 있더라고요 농작물들을.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막 물에 뛰어가지고 키우더라고요. 농작물을. 그래서 보고 되게 놀랐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서 느낀 건데 젊은 층들이 어떻게 많이 진출을 하면 농업에 진출을 해가지고 뭐 농업을 생산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농업 기술 개발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농업이 훨씬 진보해서 그래서 진짜로 뭔가 고되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 지금도 많이 줄어들었겠지만 노동의 그런 강도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량 장려율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북한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농업도 발전이 더 돼가지고 이제 어쨌든 북한도 어쨌든 풍족한 생활을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하니까 생각이 든 건데 일단 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작물에 관한 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자를 다 수입해서 쓰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약간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그러면 종자 관련해서 수입하고 수출할 기회가 왜 없겠죠. 없죠. 폐쇄됐으니까. 그러면 북한 자체 내에 있는 종자로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종자 회사들이 다 몬산토로 넘어가서 우리나라 종자들을 몬산토가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종자. 몬산토라 하면은 미국의 몬산토 기업. 그 종자로 이렇게 연구하는. 네네네네. 그 아까 GMO 논란이 되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 미국 몬산토 회사가 전 세계 종자에 이제 그런 뭐라고 하나요? 종자에 대한 권리? 뭐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종자 이용권? 뭐 어쨌든 종자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청양고추도 이제 그 종자가 이제 몬산토 거죠. 청양고추를 청양에서 심으려 그래도 몬산토에서 사와갖고 청양에서 심어야지 그게 또 청양고추. 네네네. 뭐 그런 격인 건데 하여튼 우리나라에 있는 종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몬산토에 팔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뭔가. 네네네. 뭐 우리 이제 농업에 대한 전반 얘기를 좀 나눈 것 같아요.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게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를 통해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해주시고. 마지막 방송인가요, 저? 아니. 이 방송이 마지막. 이 마지막 방송. 우리 코젤. 코젤. 님께서. 정말 제가 진짜 북한일 하나 본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자주적으로 뭔가를 계속 하려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남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남들 눈치 그렇게 크게 안 봐도 되고 언제나 자기 힘으로 우리도 학생들 보고 항상 그러잖아요. 자주 역량을 키워라. 우리도 키워나가는데 자주 역량을 키우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나라 국가는 대한민국의 국가는 자주 역량을 이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는가 안타깝긴 하네요. 나름 노력하겠지만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 방송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좋네요. 마셔보니 어때요? 근데 이게 물타 마셔도 될 만큼 아주 진한데요? 이게
충남 공주의 유급 명곡리에서 알칡만 모아가지고 만들어서 아주 달고 진합니다. 아, 근데 이게 칡즙이 어디에 좋은 거죠? 그 동의보감에 따르면은 술독을 풀고 갈증을 막는데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혈액순환 개선, 혈당 조절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에스트로겐 들어보셨죠? 예. 여기 석류 600배 이상 많아가지고 이 에스트로겐이 여성들의 갱년기에 좋다고 합니다. 중금속 해독에도 효과가 있다 그러네요. 아, 아주 좋네요. 그럼 이제 황사의 계절이 왔는데 꼭 마셔야겠어요. 네. 이거 이름이 뭐죠? 아, 도당골 칡즙이라고 합니다. 아, 가장 중요한 가격은 얼마인가요? 네, 50호에 5만 원입니다. 한 개에 1,000원꼴이에요. 한 개 1,000원꼴이면 생각보다 비싸진 않네요. 이게 되게 알칡만 네. 모아서 했다고 해서 그런지 좀 진한데 그럼 좀 저렴한 편인데요. 어디서 주문해야 되나요? 네, NK투데이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70-4234-0501. 휴대폰은 010-7561-0615. 네, 이메일은 nktoday21@gmail.com입니다. 입금 계좌는 농협 302-1037-8710-41 예금주 김영경. 김연경이 누구신가요? 저희 사무국장입니다. 네, NK투데이가 추천하는 도당골 직즙 많이 드세요. 네,